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날 괴롭게 한 사람, 날 힘들게 한 사람의 괴로운 미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좀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했다던가, 그리고 무고하게 사람들을 좀 괴롭히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다던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괴로운 일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괴로운 상황, 그리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좀 세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번호 고르는 시간 5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앞으로 기대할 만한 괴로운 미래에 대해 알아보자면요. 이 사람은 어쩌면 약간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 창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일, 그런 쪽으로 본인이 내세워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재능이 있고 스펙이 있고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위너가 되는 순간 축하받을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의 재능마저도 좀 세상 사람들 앞에 내세워가지고 축하받을 일은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명예가 실추됐다던가 사건 사고에 연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이미지가 나락이 갔다던가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연예인 같은 경우도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예술가인데 이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과거 이야기라던가 인성이라던가 이런 논란이 있게 되면은 그 모든 커리어가 붕괴될 정도로 무너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일이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 대중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그 사람들에게 인기를 먹고 클 수가 없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 있는 소식까지도 너무 빨리 발빠르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미 그런 악행이 저질러졌고 소문이 나 있는 상태일 수 있고요. 앞으로 그런 악행이 서서히 드러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사람이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국내에서 얼굴 들고 살기가 힘들어서 해외를 기반으로 살아야지만 좀 인간답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라던가 재능이라던가 이런 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미래도 충분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울타리조차도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이 놓인 것 같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해 있는 상태라고 하신다면은 이미 이혼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그 이혼의 원인 중 하나가 본인의 바람을 폈기 때문에 좀 선수한테 당했다고 하죠. 그런 식으로 당해서 패가망신하는 그런 흐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 사람이 이미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고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미래에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그런 불륜에 휘말려서 이혼할 가능성이 있고요. 아니 이미 이혼돼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하시면 그 이혼을 하는 이유가 이 사람의 바람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제가 볼 때는 안팎으로 잡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보여져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재능이 있고 스펙을 쌓았고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공든탑이 무너지도록 한순간에 명예, 돈, 사랑 이런 게 잃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게, 이게 다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분명 노력도 하고 살았을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었고 굉장히 재능도 있었을 거고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땐 스스로 좀 못됐고 또 나쁜 상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도 돌아선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을 위해서 집안에서 기도를 했건, 어쩌다가 이 사람의 부모님이든 뭐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위해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 튕겨져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박복하게 스스로 만들어요. 스스로 자기 팔자 자기가 꼰다라는 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마음이 좀 착하고 남을 위해서 좀 헌신해 살고 이랬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까지 앞날이 안 풀리진 않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다 본인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펙도 쌓았고 그만큼 뭐 대우를 받고 일을 해. 근데 제가 볼 때 약간 이 사람이 막 스스로 인정받지 못하고 축하받지 못할 짓을 막 해요. 뭐 갑질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사람한테 대못을 박는 그런 말을 한다던가 너무 얌체같이 군다던가 약간 그래갖고 평판이 떨어지고 따르는 사람도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소문이 다 나가지고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 동종업계라던가 동문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 가정을 이끌었고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애인을 사귀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을 또 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조금 문제가 많은 사람 같아요. 인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본인이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스스로를 좀 다잡아야 되는데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무신론자인 것처럼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신 앞에서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신이 없는 것처럼 살기도 하고요. 일련의 이 모든 모습이 이 사람에게 결국은 최악의 미래를 선사하는 게 아닐까. 마치 죽지 못해 사는 듯한 모습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도 지금은 좀 반성하고 있는 느낌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는 반성까지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좀 독불장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도 이렇게 돌아서고 수호령마저도 이 사람을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사람의 마치 초년운이 이렇게 좋았다가 말년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면에는 좀 안타까워요. 이 사람이 나를 그쪽 업계든 하고 있는 일에 굉장히 고급 정보도 알고 있고 열심히 살아왔고 스펙도 쌓아 올린 그런 모습은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그렇게까지 공덕, 복을 이렇게 주위에 나누고 살았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주위 사람이 다 떠나고 도와주는 기운도 다 떠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마저도 의미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굉장히 공허함만이 남을 거다. 이렇게 카드에서는 읽히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은
아직 초입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좀 더 고통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성한다, 어쩐다 하더라도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다 아직 멀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참회하고 빌고 계속 제가 볼 때는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종교가 없더라도 스스로한테라도 기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다. 그게 안 되시면 해외라도 가서 새 출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지만 차라리 이 사람은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외국인을 만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국내에서는 그쪽 업계에서 이미지가 똥이 됐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굳이 악취가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하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나마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에 그나마 이제 도움이 될 그런 부분은 해외 나가 사는 거, 객지 나가 사는 거, 이것뿐이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악순환에 빠질 뿐이다. 국내에서는. 진정한 사랑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다 이 사람이 가진 거 아니면 쌓아 올린 거 그런 게 탐나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진심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들이 주위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생각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다른 내면에는 굉장한 슬픔과 괴로움이 감춰져 있구나. 라는 거를 좀 아시고 좀 마음을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가올 괴로운 미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에게는 용두삼이라는 게 어울리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완벽하게 그리고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게 스타트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점점 기운이 빠지고 도와주는 기운 또 황금 인맥 귀인 이런 사람들이 빠지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걸 찍는 시점이 가을이에요. 가을인데 여름이 끝나고 이제 가을 초입으로 들어서는 시기인데 이 사람에게 여름쯤에 아주 최악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니 한번 이 리딩을 보신 시점부터 다음 여름이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때까지 이 사람이 어떤 최악의 사건이 생기는지 팝콘 들으시고 팝콘각 하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지 추천해 드릴게요. 그 정도로 조금 어떤 변환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지금 결혼해 있는 상태다 라고 하시면요.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좀 뭐라 그러죠? 이혼 당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뭔가 이제 창작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펼치지 못하는 그런 시기가 이렇게 올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제가 볼 때는 가정적으로 아주 큰 상처가 일어날 일이 생길 것 같은데 만약 이 사람이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스스로에 있는 그런 가족
부모님이라던가 형제 자매라던가 이런 사람들 쪽에 아주 크나크게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모님 쪽으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이 사람에게는 좀 트라우마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 받았던 그런 상처라던가 나쁜 가치관이라던가 삐뚤어진 왜곡된 생각들이 이 사람을 좀 많이 괴롭혔고, 그게 결국은 나중에 커가면서 성장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 입히고 자기를 지키느냐고 좀 괴롭힌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이건 전형적으로 어릴 적부터 쌓아 올려진 그런 트라우마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 사람은 굉장히 불안증이 많고 겁이 많아요. 심지어 이 사람은 겁이 많고 불안증이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혼자서 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 있어서 끊임없이 사람에게 기대려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사람이 지금 믿고 따르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은 그 이성마저도 이 사람을 견디고 싶지 않아 해서 떠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만약에 주위 사람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이 사람을 다 케어를 했다면은 부모님마저 다 떠나고 부모님 쪽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게 지난 여름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이분 입장에서는요, 좀 새 출발하기가 좀 많이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또 어디 나가서 좀 공기를 쐬고 좋은 풍경 보고 이럴 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좀 그렇게 살 만한 여유가 없다. 이렇게 카드에선 읽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여태는 좀 완벽해 보였고, 다 가진 것처럼 보였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고생이 시작이다. 옛날에 그렇게 누렸던 게 모두 다 허상으로, 요즘으로 이렇게 따지면,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좀 꼰대 취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 그런 흐름이 보이네요. 어쨌든 좀 이 사람은 주위 사람들을 좀 힘들게 하다 보니, 만약 이 사람과 결혼해 있는 사람이든 애인이 있다고 하면 이 사람으로 인해 아주 불행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괴롭다.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지만 사랑을 얻기는 힘든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이고, 어쨌든 좀 이 사람으로 인해 괴로운 애인 그리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배신이나 배반 뒤통수도 좀 많이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노력하고 열심히 뭔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주위에 이미 소문이 쫙 돌았다던가 누군가 좀 경고하는 메시지를 날렸다던가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을 경계하는 사람만 주위에 잔뜩 있어서 뭐 돈적으로나 정보적 그런 걸로만 이용할 뿐이지 진심으로 이 사람을 대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지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괴로워. 참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평생 좀 승자가 될 수가 없어요. 뭔가 약간 이 사람이 사랑받아야 되는 일, 주목받아야 되는 일, 아니면 자기가 가진 재주, 재능을 가지고 좀 알려가지고 끌어모아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런 업적이라던가 뭐 작품이라던가 이런 거에 전혀 마음이 안 가요. 안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기도 없어질 거고 또 상복도 잘 못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잘 안 되고
일도 잘 안 되고 또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불행하게 풀릴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자꾸 이렇게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이 사람이 좀 인정받기가 힘든 그런 상태, 상황이 계속 연출되다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에 빠져서 뭔가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고 저런 걸 하고 싶고 이런 꿈들이 있을 텐데 그게 막 좌절되고 상황이 안 따라주거나 아니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무기력에 빠져가지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굉장히 안 믿고 불안증이 굉장히 많은 성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 사람을 괴롭혀서 잘하면은 뭐 정말 아무것도 안 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 탓이다, 누구 탓이다, 남 탓 하면서 자기가 안 풀리는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이분이 어떤 시기에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초년보다는 말년이 아주 최악으로 보이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이 더 상태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물려받을 재산이 많다던가 집안이 잘 산다던가 아니면 좀 완벽한 결혼을 한다던가 완벽한 애인을 막 만났다던가 완벽한 직장에 들어갔거나 학교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게 다 날아갈 가능성이 있어요. 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자퇴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퇴학당할 위기에 놓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더라도 이혼할 가능성이 있고 쇼윈도 부부로 남을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완벽한 직장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스스로 저지르고 평판도 좋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퇴사하게 되는 경력 단절되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에 빠지고 남 탓으로 빠지는데 결국은 부모님 탓까지 이어지겠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인생에 있어서 행복을 잘 못 느끼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소소한 행복도 가치도 모르는 사람. 그런 게 좀 불행함, 우울함 그런 것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은 본인의 우울이나 불안이나 괴로움이 터져 나와서 주위 사람들을 본의 아니게 상처 입혔고 괴롭게 한 걸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도 용서를 오늘 리딩을 들으시면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어차피 가만두면 자기 복도 다 차버리면서 사는 사람인데 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고 남을 미워하면서 내 좋은 에너지까지 뺏기는지 너무 안타깝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뭐 새로 시작하려고 하는 거 아니면 새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망했다더라. 잘 안 된다더라. 그 분야 갑자기 바뀌었다더라. 흐름이 바뀌었다더라. 이러면서 안 좋은 소문만 무성할 거예요. 잘만 파보시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이 사람을 막 망해라. 너는 뭐 해라.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의 좋은 기운마저도 없애지 마시고 가만 내비두면 물 흐르듯이 망하는 길로 인도되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한번 지켜봐 보시는 게 어떠실지 조언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괴로운 미래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사람이 멘탈이 굉장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서 껍데기만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에 빠지고 정신과 멘탈이 완전 무너지고 건강도 많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흑백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에 걸리면은. 이 사람에게는 온 세상이 흑백처럼 보이고 무색무취로 느껴지는 거죠. 꽃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화려하고 향기롭잖아요. 인생이 그 반대로 보인다. 그래서 꽃이라도 이렇게 좀 보면서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이 사람의 미래는 좀 이런 괴로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사람이 지금 미혼인지 기혼인지 잘 모르겠지만 애정사로 인해 굉장히 상처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이 결혼해 있는 상태라면요, 이혼하고 싶어 하거든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고 괴롭고 힘들지만 돈 때문에 이혼할 수 없는 상황. 스스로 뭐라 그러죠? 돈도 부족하고 직업도 별로 좋지 않다 보니까 그런 면 때문에 이 사람이 기반이 없다 보니 옆에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혼은 하지 못한 채 그렇게 무기력에 빠져서 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에게 인생에 있어서 결혼을 해 있다면은 가정을 꾸렸을 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금전이라던가 재정 상태도 안 좋게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물려받은 집이 있던 기존에 모아놨던 돈이 있더라도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그 돈을 투자로 날린다던가 보증으로 날린다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일하는 거에 비해서 돈을 못 번다던가 이렇게 돼가지고 아주 재정으로 허덕일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어쩌면요, 이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옆에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지만, 제가 볼 때 이렇게 뭔가 재정 문제가 계속 빵빵 터진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빚을 내서 이 사람의 배우자가 헛짓거리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배우자가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받아서 이혼을 한다고 해도 그 배우자가 내 명의로 5억이나 10억의 빚을 이렇게 져놨다면은 감시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약 결혼을 해 있는 상태라면은 이 사람이 이혼을 못해요. 근데 재정적인 문제도 있어. 근데 상대방도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를 조합을 했을 때 한 사례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혹시 배우자가 이 사람의 명의로 너무 거대한 빚을 들어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싸우고 원수 같아도 헤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거죠. 뭔가 이제 노예로 전락한 겁니다. 빚을 갚느냐고 거의 100세 시대 노년까지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 계획도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비참하고 힘든 상황에 이렇게 놓인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약간 저는 이 사람이 좀 답답한 게 더 괴로움을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가 볼 땐 더 여기서 횡재를 하거나 투자로 뭔가 대박을 치거나 아파트가 오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사람은 남이 이렇게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나도 부자 될 수 있어, 나도 이거 할 거야 하면서 이것저것 막
막 이것저것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재정의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이 사람에게는 나중엔 결국 멘탈 털리고 그렇게 뭔가 몸도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사람 참 멍청한 거죠. 바보 같은 거고요. 만약 이 사람이 미혼이라고 하신다면요. 이 사람은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좀 안 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미혼이면서 사귀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결혼은 꿈도 못 꿀 정도의 어떤 트라우마, 아픔, 슬픔 이런 걸 줄 가능성이 있어요. 빚엿을 주고 떠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트라우마에 걸려서 연애는커녕 결혼도 포기할 비혼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을 배신하고 떠났다고 해서 지금 누군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 생긴 사람이 이 사람은 아주 거하게 한탕하고 뒤통수 치고 그것도 모자라 아주 큰 트라우마를 주고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그냥 연인이 아니었다, 이성이 아니었다, 그냥 내 지인이었고 동료였고 그냥 살다 보면 알던 사람이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사람은 미래에 제가 볼 때 가정을 꾸려도 너무 슬픈 일, 괴로운 일, 이도저도 못하는 일, 그래서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자기 인생이 끝나버린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 이 사람 미혼이다라고 하시면 지금 아주 못된, 아주 마음 아픈 인연을 만나서 그 인연과 아주 더럽게 가슴 찢어지게 힘든 연애를 할 것이다. 그게 이 사람에게는 너무 큰 상처로 남게 되어서 한동안 뭐 일도 못하고 회사에서 잘린다던가 백수로 지낸다던가 경력 단절이 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버틸 수 있고 이렇게 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사람은 정신이 일단 무너지는 게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한 고집을 피우고 자존심은 세져가지고 뭐 이것저것 막 시도해보지만 모든 게 안 풀린다. 모든 게 공허하고 안 좋게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만약에 제가 볼 때는 금전적인 거든 여러 가지 면에서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게 악순환이 돼서 애정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리딩을 하면서 참 느꼈던 게 애정사에 대해서, 애정운을 끌어올리는 거에 대해서 리딩을 하면서 느꼈는데, 그럴 때 항상 재정이 뒷받침되는 조언을 카드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는 애정을 유지한다는 거에 있어서 사랑만이 아니고 재정 상태, 백그라운드, 안정된 수입이 그 애정을 유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상대에게는 재정이나 여러 가지 일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지 않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시발점으로 애정사조차 안 풀리고 그 애정사로서 만나게 된 그 인연도 이 사람에게 아주 큰 상처를 남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오점을 남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미래에 있어서는 뭐 단란한 가정을 꾸린다던가 아이를 심지어 낳는다고 해도 아주 불행하게 살아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3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